전체적으로 개선이 나오면서 우리 하이닉스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오라클, 오픈 AI, 소프트뱅크 뭐 이런 회사들로부터 그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4년 동안 총 700조, 원화로 보면 700조 정도 규모거든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찐생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주식 필살기 시간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 필살기 시간은 제가 이제 주중에 계속해서 시황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황 방송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추려서 말씀드리는 코너인데요. 피디님,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최근 우리 시장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가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면서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어느덧 이제는 최고가에 그렇게 멀지 않은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 하이닉스에서 특별하게 뭔가가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하게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조망을 받으면서 집중되면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하드웨어 쪽이 흐름에 둔화가 있었거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연말을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나오면서 우리 하이닉스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의 상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 쪽의 상승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글로벌하게 하드웨어 쪽에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AI 시대가, 제가 우리 필살기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에 이 AI 인프라 투자는 조금씩 계속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긴 할 텐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지 않을까?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 대신에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하나씩 발표되는 이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발표들이 일반적으로 하반기 때 예측했던 관측들과는 좀 다른 형태로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보면 11월 달에 메타가 미국의 루이지애나 지역에 100억 불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원화로 치면 14조 규모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바뀌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 5일 날 2025년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당초 예상이 한 60빌리언 US 달러였거든요. 원화로 한 80조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한 30%가량 증액된 80빌리언 US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환산을 하면 100조가 넘는 규모가 되겠죠. 또 거기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다막이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의 CEO인 후사인 사지와나라는 사람이 트럼프하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최소 2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발표를 트럼프하고 함께 공동 기자회견 속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원화 규모로 한 30조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미국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중국도 올 초에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80조 이상, 원화로 8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이렇게 연말 연초에 AI 인프라 투자 계획이 하나씩 발표가 됐는데, 그 수준이 지난해 하반기에 인프라 투자는 조금씩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수준,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월 들어서 글로벌하게 AI 인프라와 관련된 반도체를 포함해서 하드웨어 업종이 주목을 받고, 지난번에 우리가 CES가 있었잖아요. 근데 CES의 가장 큰 화두가 피지컬 AI였지 않습니까?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프트웨어 AI보다 학습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의 AI 데이터 센터보다 한 3배 규모가 더 커져야, 그래야 진짜 피지컬 AI 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최근에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요게 어떤 거냐면 스타게이트라는 조인트 벤처 회사를 뭐 오라클, 오픈 AI, 소프트뱅크 뭐 이런 회사들로부터 앞으로 4년 동안 AI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그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뭐 4년 동안 총 700조, 원화로 보면 700조 정도 규모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쭉 합쳐지면서 최근에 글로벌하게 AI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하드웨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 하드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인프라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중반까지 시장에 한번 중심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첫 번째는 반도체겠죠. 그죠? 하드웨어의 첫 번째는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같은 AI 가속기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 같은 메모리들을 포함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결국은 필연적으로 결국 서버에 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트워크 하드웨어 장비, 이더넷, 뭐 네트워크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장비도 포함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거의 상식처럼 돼버렸는데 데이터 센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전력기기들도 꼭 필요한 하드웨어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엄청난 발열이 많이 나잖아요. 컴퓨터를 많이 갖다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냉각시키는 것 역시 굉장히 핵심적인 하드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냉각기기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기 먹는 함하고 기본적으로 미국도 다 전기가 부족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 데이터 센터가 이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소형 원자로들과 이제 많은 계약들을 이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SMR 관련한 주식들도 전체 AI 데이터 인프라 하드웨어의 한 영역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각 해당하는 영역들의 대표적인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뭐 반도체 중에서 AI 가속기 반도체는 당연히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범용 GPU 그리고 브로드컴의 ASIC 반도체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HBM 메모리에 관해서는 당연히 1순위는 하이닉스다,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엔 삼성전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트워크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은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 퍼포먼스로만 생각을 해보면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회사가 가장 견조한 주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력기기 쪽에는 이튼 코퍼레이션, GV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재작년부터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또 냉각기기에는 잘 아시는 버티브 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MR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뉴스케일 파워 를 이제 가장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뭐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뭐 주가의 견조함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 보면 미국에서는 오히려 탈렌 에너지나 그다음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이런 회사들이 더 좋다, 더 좋아 보이게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뭐 종목으로 쫙 뭐 나열을 뭐 무작위로 그냥 나열만 한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각 영역에서 그래도 인프라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로 평가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의 경우 이 하드웨어 전체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과거를 보면 작년 7월까지는 엄청난 랠리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7월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하이닉스 2024년을 되돌아보면 상반기나 하반기나 하이닉스의 가치로만 생각을 해보면 특별하게 변한 게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2024년 1분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조 8천, 2분기가 5조 5천, 3분기가 7조, 4분기가 8조 언더 정도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러니 결국 이 실적의 흐름만 놓고 본다고 하면 하이닉스는 특별하게 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상반기에 좋았다가 하반기에 부진했다가 최근에 다시 각광받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하이닉스의 주가는 글로벌한 이 하드웨어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앞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글로벌하게 하드웨어 쪽이 다시 갑작스럽게 올해 초 들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반도체 중에서도 AI 가속기 핵심인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그리고 TSMC 요 정도 기업을 제외하면 하이닉스가 어찌 보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글로벌 하드웨어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식 필살기 시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처음 요것만 딱 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주식 필살기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